노인이 물고기를 처음 본 것은 물고기가 세 번째로 돌 때였다. 그 물고기가 처음 나타났을 때 시커먼 그림자처럼 배 밑을 지나가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노인은 물고기가 그렇게 길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아니야, 노인이 말했다. 저렇게 큰 놈일 리가 없어. 하지만 물고기는 실제로 그렇게 큰 놈이었다. 물고기가 빙 돌아서 불과 3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수면에 떠올랐을 때 노인은 물 밖으로 나온 꼬리를 보았다. 검푸른 바다 위로 떠오른 그 꼬리는 커다란 낫의 날보다 더 높이 치솟았고 색깔은 아주 연한 보라색이었다. 꼬리는 뒤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물고기가 수면 바로 밑에서 헤엄을 칠 때 노인은 그 물고기의 거대한 몸통과 몸통을 띠처럼 두르고 있는 보라색 줄무늬를 보았다. 등지느러미는 누워 있었고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는 활짝 펼쳐져 있었다. 이때 노인은 물고기의 눈과 그 물고기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회색 빨판 상어 2마리도 보았다. 상어들은 간혹 물고기에 달라붙었다 또 휘리릭 떨어져 달아나곤 했다. 그리고 가끔 물고기가 들이운 그림자 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녔다. 이 상어는 길이가 각각 거의 1m 가까이 되었고 빠르게 헤엄칠 때는 뱀장어처럼 온몸을 휘감았다.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비단 햇볕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고기가 담담하고 차분하게 돌 때마다 그는 줄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2번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수 있을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 오게 해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좀 더 가까이. 머리를 겨냥해선 안 돼. 심장을 겨냥해야 해. 침착하고 대담하게 해야 해, 이 늙은이야. 노인이 말했다. 그 다음에 돌 때 물고기는 등을 드러내 보였지만 배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 그 다음에 돌 때도 먼 건 여전했지만 좀 더 물 위로 올라와 있었기에 노인은 줄을 조금만 더 거두어들이면 물고기를 배 옆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거로 확신했다. 작살은 벌써 준비해두었고 작살에 달린 가는 밧줄은 둘둘 말아 둥근 광주리에 담아두고 그 끄트머리 부분은 뱃머리말 2개 단단히 메어두었다. 물고기는 원을 그리며 차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대한 꼬리만 움직여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물고기를 더 가까이 끌어들였다. 물고기가 잠시 옆으로 뒤뚱 뒤집어지는가 싶더니 똑바로 몸을 바로잡고는 또다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였어. 노인이 말했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인 거야. 그는 또다시 현기증이 났지만 있는 힘을 다 쥐어짜 거대한 물고기를 붙들고 있었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였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번에는 저 녀석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 손아, 힘껏 끌어봐 하고 노인은 속으로 외쳤다. 다리야, 끝까지 버텨주렴. 머리야, 끝까지 버텨주렴. 나를 위해 끝까지 버텨다오. 넌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잖아. 이번에는 내가 저 녀석을 끌고 와 뒤집어 놓을 거야. 하지만 물고기가 배 옆에 나란히 와 있기 훨씬 전부터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물고기는 옆으로 약간 뒤집어지는가 싶다가도 금세 몸을 똑바로 세우고는 헤엄쳐 가버렸다.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물고기야, 너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그렇다고 나까지 죽일 작정이냐?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고 말아. 노인은 생각했다. 입이 너무 말라 말을 할 수조차 없었지만 노인은 물병으로 손을 뻗칠 수도 없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배 옆으로 오게 해야 하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 녀석이 몇 번 더 돈다면 그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해.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노인은 자신에게 말했다. 자넨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물고기가 또다시 회전하기 시작했을 때
노인은 고기를 거의 잡을 뻔했다. 하지만 고기는 또다시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헤엄쳐 가버렸다. 고기야, 네가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어. 내 형제야. 나는 너보다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고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단다. 자, 와서 날 죽여라. 누가 누구를 죽이든 난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이제 이 늙은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나이답게 고통을 참아낼 줄 알아야지. 아니면 고기만큼만이라도 하든가. 노인은 생각했다. 정신 차려 머리야. 노인은 자기 귀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같은 상황이 2번 더 벌어졌다. 이젠 나도 모르겠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때마다 노인은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봐야지. 노인은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노인이 물고기를 뒤집었을 때 자기도 정신이 어질어질해 쓰러질 것만 같았다. 물고기는 어김없이 몸을 바로 세우고는 커다란 꼬리를 허공에 휘저으며 천천히 헤엄쳐 가버렸다. 노인은 손이 흐느적거리고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어른어른한 형체뿐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보겠노라 다짐했다.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노인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일이고 이젠 시작도 하기 전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한 번 더 시도해보리라.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며 마지막 남은 기력과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자존심까지 다 동원해 노인은 물고기의 마지막 고통과 대결했다. 마침내 물고기는 노인 곁으로 와 몸을 옆으로 뒤집은 채 힘없이 헤엄쳤다. 주둥이가 배전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상태로 길고 짙고 넓은 은빛 물고기는 보라색 줄무늬를 내보이며 한없이 헤엄쳐 배 옆을 스쳐 지나갔다. 노인은 낚싯줄을 내려놓고 발로 밟은 채 작사를 한껏 높이 쳐들었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거기에다 방금 짜낸 힘까지 더해 사람의 가슴팍 높이만큼 솟아오른 그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뒷부분에 해당하는 물고기 옆구리에 작사를 내리꽂았다. 노인은 쇠창살이 물고기의 몸에 박히는 것을 느끼며 창살을 더 깊이 박아넣기 위해 작살에 몸을 기대 온몸의 무게를 거기에 실었다. 죽음을 몸속에 꽂은 채 물고기는 다시 기운을 차리더니 그 엄청난 길이와 넓이와 힘과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 보이며 물 위로 높이 솟구쳤다. 물고기는 배에 타고 있는 노인의 머리 위 허공에 잠시 머무는 듯했다. 그러더니 이내 물속으로 첨벙하고 떨어지면서 노인과 배 위로 물보라가 촤르르 쏟아져 내렸다. 노인은 기절할 것 같고 구역질이 나는 것 같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작살줄을 챙겨 맨손으로 천천히 훑어가며 풀어주었다.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노인은 물고기가 은빛 배를 드러내놓고 뒤집어진 채 물 위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 작살자루는 물고기의 어깨에 꽂힌 채 비스듬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바닷물은 물고기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피가 수심 1500m도 넘는 푸른 바닷속 물고기 떼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그러다 피는 곧 구름처럼 번져나갔다. 물고기는 은빛배를 드러낸 채 움직이지 않고 파도와 함께 둥실 떠 있었다. 노인은 언뜻 보이는 순간마다 주의 깊게 물고기를 살폈다. 그런 다음 작살줄을 뱃머리 말뚝에 2번 감아놓고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정신 차려. 그는 이물의 널빤지에 기대면서 자신을 다그쳤다. 나는 늙은이고 또 너무나 지쳐버렸어. 하지만 나는 방금 내 형제인이 물고기를 죽였어.
이제 뒤처리할 노역만 남아있을 뿐이야. 이제 저 녀석을 배 옆에 묶어두기 위해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야겠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설사 내 몸이 둘이어서 저 물고기를 배에 실었다가 물이 차면 둘이서 물을 퍼낼 수 있다 손 쳐도 이 배로는 저 물고기를 절대 실을 수 없거든. 내가 모든 준비가 다 되면 저 물고기를 끌어당겨 줄로 잘 묶고 그 다음에 돛대를 세운 뒤 돛을 올리고 돌아가야 해. 노인은 밧줄을 아가미에 끼워서 입으로 빼 머리를 이물에다 꽉 붙들어 매놓을 작정으로 물고기가 배 옆에 나란히 오도록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저 녀석을 한번 보고 싶어. 직접 만지고 더듬어 보고 싶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 녀석의 심장을 느꼈던 것 같아. 두 번째로 작살자루를 찔러 넣었을 때 말이야. 자, 이제 저 녀석을 끌고 와서 배에 단단히 묶고 저 녀석의 꼬리와 허리춤에도 올가미를 씌워서 배에다 단단히 붙들어 매야겠어. 이 노인네야, 이제 일을 시작해야지.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물을 아주 조금만 마셨다.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힘든 노역만 잔뜩 남았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 후에 고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늦어봐야 정오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것 같군.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무역풍도 불고 있고 이제 낚싯줄 따윈 아무래도 괜찮아. 집에 돌아가면 그 아이하고 내가 같이 이어붙이면 되니까. 고기야, 이리 오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고기는 오지 않았다. 오기는커녕 벌렁 뒤집힌 채 물 위에 둥둥 떠있기만 해서 노인은 고기에게로 노를 저어 배를 갖다 대야 했다. 노인이 물고기와 같은 눈높이가 되게 물고기의 머리를 뱃머리에 바짝 붙였을 때도 노인은 그 물고기의 크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노인은 말뚝에서 작살줄을 풀어 그 줄을 물고기의 아가미 쪽에서 찔러 넣어 턱으로 빼낸 뒤 칼 같은 부리에다 한번 감고 그 줄을 다른 쪽 아가미에 다시 찔러 넣었다 빼서 부리에다 줄을 한 번 더 감고 그 다음에는 두 겹이 된 줄을 묶어서 뱃머리 말뚝에 단단히 잡아맸다. 그러고는 밧줄을 끊어서 고물로 들고 가 꼬리에 올가미를 만들어 묶었다. 원래 보라색과 은색이던 물고기는 이젠 온통 은색으로 변했고 줄무늬는 꼬리와 같은 연한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줄무늬는 손가락을 쫙 편 남자 손바닥보다도 더 넓었다. 물고기의 눈은 잔망경의 반사경이나 행렬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자의 눈빛처럼 아무런 표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이 녀석을 죽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노인이 말했다. 물을 조금 마신 후 한결 기운이 난 노인은 이제 머리도 맑아졌고 쓰러질 것 같지도 않았다. 물고기는 딱 봐도 700kg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보다 무게가 더 나갈지도 몰라. 내장을 제거하고 3분의 2만 남는다고 쳐도 이 고기를 한 근당 30센트에 팔면 얼마나 남을까? 계산을 해보려면 연필이 있어야겠는걸 하고 그는 말했다. 암산할 만큼 머리가 맑지 않아. 위대한 디마지오도 오늘만큼은 나를 대단하다고 여길 거야. 뼈는 다친 데가 없어. 하지만 손과 등은 진짜 아프군. 뼈돌기는 어떤 병일까? 노인은 궁금했다. 아마 우리는 그 병이 뭔지도 모른 채 앓고 있을지도 몰라. 노인은 이물과 고물 그리고 가름대의 물고기를 단단히 비끄러맸다. 고기가 워낙 크다 보니 마치 노인의 배보다 훨씬 큰 배를 옆에 나란히 묶어놓은 것 같아 보였다. 노인은 줄을 한 가닥 잘라서 물고기의 주둥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걸리적거리지 않고 순조롭게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래턱을 부리에 동여맸다. 그런 다음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로 쓰는 막대기와 가름대로 누더기 같은 돛을 올리자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물 쪽에 반쯤 누운 자세로 남서쪽을 향해 배를 저어갔다. 노인은 나침반이 없어도 어느 쪽이 남서쪽인지 분간할 수 있었다. 무역풍이 불어와 살갗에 닿는 느낌과 돛이 움직이는 모습만으로도 방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목도 축이고 뭘 좀 잡아서 먹어둬야 하니까 손그물을 단 조그만 낚싯줄을 하나 들이워놓는 게 좋겠어.
하지만 노인은 손그물로 쓸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고 미끼로 쓸만한 것도 상한 정어리밖에 없었다. 그래서 배 옆에 떠내려가는 누런 모자반류 해초 한 다발을 갈고리로 건져 올려 흔들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작은 새우들이 배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여넘은 마리의 새우들은 모래벼룩처럼 팔딱팔딱 뛰며 발버둥쳤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로 새우 머리를 제거하고 껍질과 꼬리까지 죄다 씹어먹었다. 아주 조그만 새우였지만 노인은 그 새우들이 영양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맛도 꽤 괜찮았다. 물병에 아직 2모금 정도 마실 물이 남아있어서 노인은 새우를 먹은 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무거운 물고기를 단 배치고는 순조롭게 나아갔다. 노인은 키의 손잡이로 방향을 조정했다. 노인이 배를 모는 동안 옆에 매단 고기가 보였다. 노인은 자기의 손을 살펴보고 고물에 몸을 기댈 때 등이 얼마나 아픈지 느끼고서야 이게 꿈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놈을 해치우기 직전까지만 해도 고통이 너무나 심해 노인은 이게 꿈이거니 하고 생각했다.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올라 잠시 허공에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떨어졌을 때도 정말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이야 여느 때만큼이나 잘 보이지만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그 물고기가 실제로 있고 자기 손과 등의 고통도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손은 금방 나을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피를 깨끗하게 빼낸 데다 짠 바닷물이 상처를 아물게 해줄 거야. 깊은 바다의 검푸른 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것뿐이야. 손도 제구실을 잘 해주었고 우리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으니까. 물고기는 입을 꾹 다물고 꼬리를 위아래로 고추 세운 채 나와 함께 형제처럼 바다를 떠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이 약간 흐릿해지자 노인은 저 물고기가 나를 항구로 끌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녀석을 끌고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저 녀석을 매달고 가는 형국이라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 저 물고기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겨친 채 이 배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 말이야. 어쨌든 지금은 나하고 서로 나란히 항의하고 있는 거야. 원한다면 물고기더러 나를 항구로 끌고 가라고 하지 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저 녀석보다 나은 것이라고는 유령밖에 없는 데다가 저 녀석이 나를 해치려 한 것도 아니니까. 그들은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했고 노인은 짠 바닷물에 손을 담근 채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했었다. 노인과 물고기의 머리 위에는 뭉게구름이 높이 떠 있었다. 새털 바람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노인은 밤새도록 미풍이 불 거라는 걸 알았다. 노인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상어가 처음으로 물고기를 덮친 것은 이로부터 1시간 뒤였다.